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수가 2,400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2,200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의 굉장히 최근에 보지 못했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지수가 4주 연속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저는 늘 4개의 시장을 갖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만 이런 움직임 보인 게 아니고 그 원자재 시장, 커머디티 시장에서 금 가격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채권 가격을 보면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조금밖에 못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놓고 보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펀더멘탈입니다. 유동성 펀더멘탈. 저는 금융시장을 비행기에 비유를 하는데요. 비행기가 보면 엔진이 하나가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투기 같은 게 엔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못 가죠. 가령 F-16, F-35 이런 건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엔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이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엔진이 만약에 꺼지면, 비행 중에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엔진이 한 개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F-15, F-22 이렇게 좀 이제 원거리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전투기들은 엔진 뒤에 보면 두 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는 엔진 다 두 개 이상씩 갖고 있죠. 네 개씩도 갖고 있고. 이거 두 개 엔진이 있으면 한 개 엔진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꺼진다. 엔진이 꺼지는 경우는 극히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두 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한 개가 꺼지더라도 그럼 한 개 가지고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조정해서 균형 잡아서 한 개 가지고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한 개가 꺼진 상황이면 지금부터 한 개가 꺼졌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달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근처에 공항에 가거나 회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이겠죠. 경제가 좋고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중앙은행이 유동성 엔진을 끕니다. 돈을 오히려 시장에서 빨아들이는 것이죠. 한 개 엔진으로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개 엔진을 다 돌려놓으면 경제가 좋고 실적도 좋은데 유동성까지 마구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버블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생겼던 버블은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경제는 괜찮고 기업 실적이 괜찮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중앙은행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럴 때 버블이 생기는 그런 것이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실적 엔진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경제가 2분기에 아주 안 좋았다가 3분기에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최근에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엔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중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우리가 경제 봉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10월, 11월 달은 그것 때문에 이 펀더멘탈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잘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이 유동성 엔진입니다. 중앙은행, 정부가 어떻게 할 거야? 돈 푸는 것밖에 없을 거야? 돈 계속 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마구 올라갈 테니까, 흔히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서 그냥 질러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저도 유튜브에 다른 채널도 많이 보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 글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민심이죠. 민심을 저도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보는 편인데, 상당히 그런 시각이 강합니다. 이 유동성 엔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믿어버리는, 이거 계속 돌 거야. 이거 계속 이제 열심히 돌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 경제가 좀 안 좋아져도 관계없고,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영끌,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엔진이 만약에 꺼졌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값이 같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유동성으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되겠지. 연준이 어떨 거야. 또 돈 풀어야 되겠지. 뭐라고 하면서 주가는 경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쳐도 이 금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는 상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금리, 물가, 뭐 이거 실질 금리가 얼마냐, 유동성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이건 올라갔어야 되는데 같이 떨어진 걸로 볼 때 이 실적이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쪽 유동성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 7월까지 우리가 봄에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걸 봤죠. 뭐 GDP의 20몇 %의 돈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주 핵심이 주당 $600씩 특별 실업 수당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업자들한테 연방 정부가 주에 $600면 이게 4주 잡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 4, 2,4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가만히 실업된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려났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은행도 대출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마구 돈을 풀었습니다. 정부도 돈 풀고 이 중앙은행도 돈을 풀었는데 이게 계속될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게 7월 달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받은 예산이 동났거든요. 8월 달부터는 의회가 준 게 아니고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모으고 100달러를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400달러씩을, 600달러가 아니고 400달러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연방정부가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딴 데 쓰라고 준 돈을 이쪽으로 끌어선 거죠.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은 반드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원칙은 1215년 역사책 넘겨본 마그나카르타, 뭐 대헌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조한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이 그랬죠. 자기 자존심, 아니 내가 프랑스 지금 왕이 죽고 왕이 계승 서열 내가 3위인데 4위가 왕이 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땅 내 땅인데 라고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그 왕의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 귀족들이 내고 평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지방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방 귀족들이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왕을 딱 앉혀놓고 서명을 시킨 겁니다. 여기 너 서명해라. 그럼 우리 물러날게. 그 서명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민은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고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시민의 기본권, 우리 헌법에 있는 시민의 기본권이 여기 처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권. 그러니까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더 매기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시민의 대표들이 이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는 게 의회의 역할이죠. 미국은 처음부터 이게 원칙에 가장 철저하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은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의회가 승인해 준 돈은, 특별수당은, 실업수당은 7월 끝났고 8월부터는 연방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마구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 여기서 딴 데서 끌어다가 이겨주고 하는 상황이죠. 유동성이 늘어났겠습니까? 8월 달 이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정부 회계가 끝나고 10월 달부터는 새로운 회계입니다. 그 예산을 9월 말까지 보통 8월 달에 통과시켜서 10월부터는 새로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치권이 예산 심의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산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매년인 것 같아요. 뭐 꼭 100% 매년은 아닌데, 한 3년에 한 2년 정도씩은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가을만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뭐 예산이 통과 안 돼가지고 임시적으로,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연방정부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비상 플랜을 돌아가죠.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거, 가령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 뭐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다음에 그 공원에 입장하는데 공원에 관리하는 이런 인력은 당장 딱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딱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부터 줄이고 폐쇄하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핵심 기능까지 군대까지도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마련이 안 되면서 그럴 위험까지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이제 1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 예산 쪽지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은 안 하고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유동성 엔진이 그렇게 팔팔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영끌 신용대출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방정부 셧다운 겨우 모면한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앙은행 돈 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번부터는 중앙은행이 돈 푸는 것도 의회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냉키 때처럼 채권 사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실업률이 높잖아요. 이 실업률 어떻게 합니까? 금융시장에 돈 내준다고 월스트리트에 돈 준다고 메인스트리트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연준이 메인스트리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걸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는 안 망하는 돈만 주면 돼요. 그 국채 사주면서 현금 주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국채 사고 달러 뿌리면 국채는 미국 국채는 달러 표시고 달러에 대해서는 부도 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은행으로서는 손실을 절대 볼 수 없는 식으로 돈을 푼 겁니다. 이거는 무한대로 가능하긴 한데 이거 해봤자 금융시장만 올라가고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연준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돈을 푸는데 여기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기업한테 고용 늘리라고 돈을 줬는데 그 기업이 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연준은 손실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국민의 그것도 세금이니까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가 국민이 세금 부담을 이만큼 해줄게. 네가 손실 보면 그 돈을 써라라고 해서 준 돈이 있어요. 재무부를 통해서 연준에 준 돈이 4,500달러 있는데 그거를 한도로 해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게 지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끌 신용대출까지 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동성의 내용입니다. 근데 의회가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의회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7월 말까지 뭐 추가 부양책 만든다가 8월 넘어갔고 지금 9월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 선거 때까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하는데 11월 3일 이후로 그러면 안정될 거냐 이게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편 투표 제도 때문인데 우편 투표가 뭐 중복되고 막 그 중간에 누락되고 하는 케이스가 간혹 발견이 돼요. 이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지연시켜요. 이러다 보면 11월 3일 날 현장에서 투표한 거는 곧바로 개표가 되는데 우편 투표는 개표가 안 된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우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개표 못한 상황에서 현장 투표만 가지고 개표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압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승리를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은 법 체계가 우리처럼 대륙법 절차법이 아니고 영미법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해서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요. 판례에 따른 거지. 성문화된 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성문화된 법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되면 하원이 결정을 하는데 하원이 결정하면 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거든요. 민주당이 다수. 그러면 바이든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미국의 50개 주에 한 명씩 투표를 합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그 의석수가 결정되고 상원은 주에 2명씩 이렇게 해서 100명.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주에 몇 명이 아닌데 주에 한 명씩 해서 50명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미국이 처음에 독립된 주가 합쳐서 연방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 합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United States라고 하는 게 애초에 국명이에요. 독립된 주가 어떤 이유로 연방을 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 한 표씩이 있다는 거예요. 연방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걸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가자, 한번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절차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겨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겨.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대법관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뭐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지금 같은 대통령 문제 같으면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이 나 선거 승리, 하원 의회가 못 받아들임, 개표해야 됨 이랬을 때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이걸 둘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법에 가게 되면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임명을 결국 강행하게 되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보수 6명, 진보 3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선거 끝나고 이게 안정이 될까? 이거에 대한 걱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중앙은행 정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뭐 자산 가격 끌어올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좀 접어놔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뭐 물론 그러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럼 다시 엔진을 돌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엔진은 사람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경기 사이클이나 자연의 힘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보다는. 그 요게 이제 켜져 있는 동안 요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유동성 엔진을 관리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돌아가니까 그동안 못 싸웠던 거 지금 싸워야죠. 언제 싸웁니까? 이게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싸움을 멈추고 경제가 좋아지고 야 일단 이거부터 돌리고 그 다음에 싸우자라고 돌리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 특히 지금은 미국의 4년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지금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안 싸우고 언제 싸우냐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안 싸우고 도대체 언제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번 싸움은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정치적인 논란이 오래 가지 않을까. 연방정부 나중에 셧다운까지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고 요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단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걱정이 아니고 이 걱정이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금리가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 걱정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채권도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채권 시장도. 금도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주식도 유동성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도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달러가 강세로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왜 약세로 계속 갔느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돈 많이 푼다고 하니까 미국이 돈 많이 푼다고 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돈 잘 못 푸는데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지금 달러가 풀리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로 가버리는 여기 돈 안 풀리네. 강세로 가버리는 미국이 저렇게 혼란스러워질 건데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 아주 강력한 외환시장에서의 힘은 누가 돈을 더 잘 푸느냐라는 거예요. 유럽 경제가 좋아서 유로화가 강세 간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나빠서 미국이 달러 약세로 갔던 게 아니고 지금도 미국이 저렇게 정치 혼란으로 빠져들 것 같지만 돈을 못 푸니까 의회가 서로 싸운다고 손발이 묶여가 돈을 못 푸니까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끌 신용대출 받아서 지금은 무조건
살 때다. 어떻게 하겠어?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 푸는 길밖에 없겠지. 이 생각은 좀 잠시 꺼두시고 이 우리가 이 추이에 대해 좀 지켜보고 이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